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강경민 기자입니다. 독자님들께 오늘 설명드릴 주제는 통계청이 오늘 아침에 발표한 6월 산업활동 동향입니다. 그런데 제가 6월 산업활동 동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GDP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분기 GDP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깜짝 성장, 서프라이즈 했다고 해서 1분기 GDP 증가율이 직전 분기 대비 얼마였죠? 1.3%였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뉴스 보셨나요? 2분기에 역성장을 했다. 2분기는 전분기 대비죠.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성장, 역성장을 했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6월 산업활동 동향이 좀 안 좋을 것이다. 제가 지난달에 설명할 때 5월 산업활동 동향 때 5월 달에가 생산, 소비, 투자가 일제히 감소한 트리플 감소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6월 산업활동 동향도 이제 GDP 이렇게 역성장을 보니까 안 좋을 것이다라고 예측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겉으로 보기에는 수치가 나쁘지는 않아요. 트리플 감소가 아닙니다. 일단 제가 생산, 소비, 투자 자세하게 들여다볼게요. 복습 시간입니다. 매달 산업활동 동향할 때 이거 설명을 드리는데 이번에도 또 한 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산업활동 동향이 무엇이냐? 실물 부분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이 매월 발표하는 통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단기 경제 변화. 단기 경제 변화는 무슨 말이냐? 시기성, 속보성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물가, 고용 동향 이런 거는 장기 추세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 등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 전년 동월입니다. 전년비 기준이에요. 하지만 산업활동 동향은 항상 말씀드리죠. 단기 경제 변화 파악이 중요하다. 그리고 결국 시효성이고 속보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월비 기준입니다. 전월 대비, 전달 대비, 직전달 대비 얼마나 올랐고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요약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생산이 있죠. 소비가 있죠. 투자가 있죠. 산업활동 동향을 구성하는 3대 요소입니다. 생산을 볼까요? 전월 대비 줄었어요. 전월 대비 줄었습니다. 생산이. 근데 이것도 왜 줄었는지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소비는 어떨까요? 소비. 내수가 침체라고 그러는데 또 전월 대비 좀 늘었네요. 1.0% 증가했습니다. 투자 보겠습니다. 투자는 설비 투자는 증가했고 투자를 구성하는 건 설비 투자가 있고 그다음에 건설 기성이 있다 말씀드렸죠. 건설 기성은 최근 한 달간의 공사 실적을 나타내는 겁니다. 건설 기성은 또 감소했어요. 이제부터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생산부터. 일단 생산, 전산업 0.1% 줄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2개월 연속 5월 달에도 0.8 줄었는데 이번에도 0.12%가 줄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2개월 연속 줄었다 해서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제조업이 관공업 중에서 핵심이 제조업인데 제조업은 늘었어요. 제조업이 왜 늘었냐? 반도체 때문입니다.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설명드릴 텐데 그렇다면 반도체를 비롯한 제조업이 이렇게 늘었는데 전체 지수는 줄어든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공공행정입니다. 공공행정에서 전월 대비 크게 줄었죠. 5.1% 하락했습니다. 이 공공행정이 뭔지 궁금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은 중앙정부하고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재정이에요. 재정을 푸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하고 지자체에서 우리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재정을 아마 조기에 푼다, 재정을 조기 집행한다 이런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통상 6월달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재정이 많이 풀리는 날인데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상반기에 재정을 신속 집행을 했어요. 그 영향이 큽니다. 그러니까 미리 지출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6월달이 전월 대비해서 줄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정부 재정이 기재부에서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사실 전체적인 경기가 이렇게 사이클을 보여준다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중요한 거는 제조업입니다. 여기서 제가 반도체를 좀 중심으로 여러분들 반도체 관심 많으시잖아요. 제가 반도체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삼성전자에서 2분기 실적을 발표한 거 여러분 다 보셨죠? 영업이익이 6.4조 반도체 부분입니다. 반도체 부분 정확하게는 6조 4,500억 원인데 6.4조 예상을 를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표현했죠. 그럼 제가 이거 왜 반도체가 좋은지 숫자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생산을 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부분들도 많은데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전월 대비 주요 증강 업종으로는 반도체가 8.1% 크게 늘었네요. 특히 이제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6월 기준으로 1980년 통계가 작성된 이래 반도체 지수는 최고예요. 최대치예요. 그만큼 좋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생산을 보고 일단 반도체가 그만큼 많이 생산이 된다. 당연히 그 경기가 좋을 때는 당연히 생산이 늘어나는 거겠죠. 그다음에 출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팔렸느냐. 보통 경기가 좋을 때는 생산도 좋아야 되고 출하도 당연히 좋아야 되죠. 그럼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재고. 안 팔리고 남들요. 재고는 낮아져야죠. 떨어져야죠. 생산은 올라가고 출하 올라가고 재고는 낮아져야지만 경기가 좋다. 그 해당 산업의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반도체 보겠습니다. 전월 대비 볼게요. 어이구, 두 자릿수 23.7% 엄청 출하가 지금 잘 된다는 겁니다. 잘 팔린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래도 재고가 어떻다 말씀드렸죠. 재고는 낮아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재고를 보겠습니다. 제가 반도체에서만 집중해 볼게요. 전월 대비 주요 증강업종 보시면 이제 감소한 게 반도체가 두 자릿수 감소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분에서 6.4조 영업 깜짝 이익이 됐다는데 여기서 사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산업활동 동향에서 생산이 좋고 출하가 좋고 출하가 뛰고 재고는 엄청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선순환 사이클이 지금 반도체에서 이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조업이 지금 잘 되고 있고 제조업이 잘 된다는 건 결국 또 수출이 아주 잘 되고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수죠. 소비. 어떤지 보겠습니다. 소비가 전월 대비 증가하긴 했어요. 1.0%. 보시면은 이제 4월 달하고 5월 달에는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했는데 6월 달에는 소폭 증가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산업활동 동향은 이제 단기 경제 변화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니까 전월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전월 동월비가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보시면은 전년 동월비 다 마이너스죠. 전년 동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계속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기적인 추세 보면은 일단은 전년 동월 대비 줄어든 상황에서 오히려 계속해서 단기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소비가 안 좋다는 뜻입니다. 회복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제대로. 투자, 설비 투자 같은 거 볼게요.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늘었어요. 이것도 반도체 영향입니다. 반도체 평택 공장에서 사실 그 장비 반입이 늘었어요. 그래서 반도체 설비가 투자가 늘면서 전월 대비 증가를 한 겁니다. 일단 기계 수주 같은 경우에는 좀 감소는 했죠. 근데 이제 건설 개성을 볼까요? 건설 개성, 우리 건설업이 안 좋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건설 개성 같은 경우가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3월 달에 마이너스 10.2에서 그 다음 달에 기저효과가 좀 오르긴 했는데 다시 5월 달, 6월 달 계속 2개월 연속 마이너스죠. 일단 생산, 소비, 투자를 다 살펴봤고 이제 경기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경기에 대해서는 일단 동항종합지수가 있고 선행종합지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동행종합지수 현재 경기 상황, 선행종합지수는 앞으로 6개월 후의 경기가 어떻게 될지 보여준다는 지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동행종합지수에는 순환변동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선행종합지수도 순환변동치 마찬가지고요. 이거 제가 저번 계속 매달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도 한번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모든 경제지표는 시계열 비교가 핵심입니다. T, C, SI라고 막 말씀드리죠. 제가 개별 지표에 대해서는 이 설명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번에도 그냥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트렌드 말 그대로 장기적인 추세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당연히 추세 오르는 것처럼 여기서 C는 말 그대로 경기 사이클을 얘기하는 거고요. 시즌 계절성 요인입니다. 예를 들면 뭐 이제 설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명절이 껴일 때 그런 얘기고요. 불규칙성. 예를 들면 태풍이라든지 이번에 뭐 7월 달에 찾아온 뭐 집중호우라든지 그런 불규칙성을 나타내는 건데 우리가 경기 사이클을 보여주려면은 일단 당연히 이런 불규칙성을 빼야 되겠죠. 계절성 요인도 빼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이 장기 추세를 보여주는 T도 뺍니다. 그래서 순수한 경기 사이클을 보여주는 게 바로 여기서 말씀드렸던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그리고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입니다. 그럼 두 순환 변동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동행 종합지수 순환 변동치 보셔야 돼요. 여기서 기준은 100입니다. 100 이상이면 경기가 이제 좀 하락 국면에 있다. 100 미치면은 이제 경기가 이제 축소되는 그런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전월에 비해서 이제 순환 변동치가 오르면 경기 상승, 내려가면 경기 하강 이렇게 그냥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면은 100 미만이죠. 98.7이잖아요. 전월 대비해서도 마이너스네요. 줄었습니다. 현재 경기가 되게 상승하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화랑 국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선행은 어떨까요? 여기서도 순환 변동치를 보셔야 돼요. 동행에 비해서는 좋네요. 100 이상이기도 하고 100.8이죠. 전월 대비 좀 증가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건 거는 단순히 이 순환 변동치 같은 경우에서는 1개월 만에 수치만 보고 판단할 건 아니고 한 6개월 정도를 연속해서 상승하거나 이랬을 때 좀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1, 2월 달에 증가했다가 보합이었다가 1월 달은 2월 달에 증가했다가 3월 달에는 다시 마이너스였네요. 우퉁불퉁하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쭉 한 추세로 가는지를 계속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지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주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어떻게 평가를 내렸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낙관적인 평가를 내놨네요. 광공업 서비스 생산, 소매 판매, 설비 투자 등 주요 부분이 반등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4월, 5월, 6월에 있는 4월에는 보합이었는데 5월에는 제가 트리플 감소했다고 말씀드렸죠. 쭉 떨어졌는데 6월에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 뜻이에요. 다만 제조업 수출의 견조한 회복세에 비해 건설업 등 내수는 온도차가 상존하는 모습이다. 내수, 소비와 이제 투자, 특히 건설 기성 쪽
이쪽이 여전히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여전히 상승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고 상방 요인 우리가 그냥 상방 요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향후 지출, 소비, 투자에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고 일단 밝혔어요. 첫 번째, 물가가 둔화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2% 초반대까지 내려왔잖아요. 제가 이 물가에 대해서는 금요일 날 소비자 물가 동향 발표됐는데 그때 좀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여행 성수기 시즌 7월이잖아요. 7, 8월. 당연히 소비가 늘어나겠죠. 주요 기업 장비 도입 본격화. 이 대표적인 데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장비 도입이 본격화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설비 투자가 늘어나는 거겠죠. 설비 투자가. 일단 기재부는 이렇게 지출에 긍정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반등할 수 있다라고 일단은 전망을 내는데 모르겠어요. 사실 이 전망이 현실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국민 한 사람으로서 현실화되면 좋겠는데 사실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지금 지표가 너무 울퉁불퉁해요.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이런 식입니다. 이게 산업활동 동향이라는 게 단기 경제 변화를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6월 5월 이렇게 한 달간만의 지표만 놓고 이게 오르기 때문에 좋아졌다 떨어졌기 때문에 악화됐다 이렇게 예상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한 분기 한 3분기까지 9월 달까지의 한 산업활동 동향을 차근차근히 좀 봐야지 올해 경기가 어떻게 될지 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6월 산업활동 동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금요일 날 7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